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 30년 전에 일산이나 마포나 똑같았거든. 강남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다고요. 네.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근데 자 그때 한 번의 선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자들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야, 그때 일산에도 3억인데 지금도 4억 5천이더라. 야 마포에서는 3억 산 게 30억 됐어. 야 강남은 야 5억 샀던 게 지금 뭐 얼마인지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으시니까 한 번 일산 나가면 뭐 거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는 오르지 않는 지역이니 다시는 이제 서울 쪽으로 못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그 공포감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건 이제 지금까지의 시기는 좀 그랬었던 거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산이 네. 천지개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3프로가 만든 부동산 진심 콘텐츠 집으로 이제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고민 많은 사연 하나가 도착을 해서요. 이분에게 딱 맞는 집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지원 씨? 닉네임 등촌땡네님 사연입니다. 등촌땡네. 네. 안녕하세요. 등촌땡네입니다. 닉네임 이름같이 저흰 등촌동에 사는 4년차 신혼부부고요. 저는 아내이며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서울시에서 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2억 빌리며 1%대 이자를 냈었습니다. 2년 이후 연장하면서 2.4% 이자를 내왔는데 3.48%로 이자가 오른다고 문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 달 월급은 30만 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자를 30만 원 더 낸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벌어서 뭐 하나 싶네요. 사실 내년 4월이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요. 이자를 100만 원 가까이 낼 바엔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당연히 서울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도 일산 쪽 5, 6억 원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의 자금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수령액은 부부 합산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고요. 현재까지 모은 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전세가는 4억 원이고요. 현재 상황으로선 대출은 필히 받아야 할 텐데 알아보니 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진입 장벽이 참 높더라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는데 그럼 누구 한 명 일을 그만둬야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서민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를 관둬야 하나 고민한다는 게 참 우픈 현실이네요.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전셋값이 1년 새 1억 원 넘게 올라 당황하게 하더니 이젠 금리가 생활 형편을 더 어렵게 합니다. 아무튼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매매로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또 5, 6억 원대로 삼성역과 좀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지 기왕이면 교통편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가 좋으면 좋겠죠? 사실 주변에선 좀 기다리면서 청약을 넣어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이도 없고요. 지금껏 몇 번 넣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집 마련은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세 분 도와주세요. 참고로 남편 회사는 가양동, 제 회사는 을지로 사가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 부탁드려요. 네. 가양동의 남편 회사 그리고 사연자분은 을지로 사가 시내 한 중심가에 아마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신혼부부신데 요즘에 이자로 내는 돈이 너무 아까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을 사버리는 게 낫지 않나 네.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분이 한 700만 원 정도 월 버시는 것 같으니까 실수령의 기준이면 합치면 억대 연봉이 뭐 충분히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4월 내년 4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니까 이제 슬슬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사연에 도움 말씀 주실 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셔봤죠. 고양시 일산에서 오셨습니다. 문촌마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윤치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일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일산의 요즘 분위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급매물은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급매물은 조금씩 움직임이 있고, 있다는 거는 급매물이 팔린다? 예,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은 네.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움직임은 없고요. 네. 중소형 평형은 이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일산은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파트들이 대체로 가격들이 비슷비슷합니까? 아니면
일산도 어디역 근처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 편차가 큽니까? 아니면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네. 일산 지역은 네. 94년도에 전후로 해서 형성된 이제 신도시인데 네네. 거의 가격은 비슷하고요. 전체가? 다만 이제 최근에 지어진 킨텍스 쪽에 신축 그쪽의 신축들은 좀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고요. 거기 그래요?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좀 높죠. 놀랬거든요. 네. 네,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놨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많이 비싸요. 15억, 거의 16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한 12억대 정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많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구축이 있는 곳은 그다음에 교통 노선하고 그다음에 학군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원에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일산 가기 조금 전인가 왜 제가 2번의 일산 기회가 있었는데 일산 근처 기회 네. 한 번은 그 삼성 쪽일 거예요. 그쪽에 빌라들이 많아요. 거기 빌라가 또 잘 주는 게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빌라 또 애호가니까 네. 그 빌라를 하나 들어갈까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포기한 적이 하나 있고 그때 아마 강아지를 키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일산 쪽에 그 위브더 제니스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있죠. 탄현 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네네. 와우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면서 딱 혼자 서 있어요. 네, 멋있죠. 근데 걔 혼자만 있어요, 진짜. 그래갖고 걔 너무 멋있어서 저기 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주변에 뭐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네, 거기는 탄현 쪽이 일산 신도시에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네. 그 주변엔 조금 인프라가 기존의 이제 시내보다는 좀 덜 갖춰져 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교통이 일단 경의선 네. 노선 하나밖에 없어서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다 포기하고 지금은 대방동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실제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 나오셨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매년 5월에서 6월에는 거래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5, 6월. 저희 그 부동산 경기가 한 2개월 정도 앞서간다고 하는데 네. 특히 그 5월, 6월 달에는 그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2학기 그 텀이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이사나 매매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비수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비수기입니다. 네네. 5, 6월이.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래량도 5월 거래량이 지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5, 6월엔 좀 거래량이 좀 소강 상태로. 4월에는 좀 떴었죠. 네. 아니, 4월에 떴어요. 3천 건 정도 서울 기준으로. 4월이? 네. 근데 네. 지금 현재 검색해보고 오니까 1,600건이거든요. 근데 아직 신고 기간이 좀 있긴 하지만 거래가 이제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이제 진입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이 네. 고민에 좀 한번 집중을 해보죠. 우리 옆에서 이제 대표님도 들으셨으니까 대략 이제 재정 상황이라든지 파악이 좀 되셨잖아요. 네. 이분은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혹시 좀 보이시는지 감이 좀 옵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그 고민을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산 쪽에서 5억에서 6억대로 주택을 구입하는 걸 생각하셨다면 네. 지금 일산 서구 쪽에 그 후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후곡마을과 그다음에 문촌마을. 문촌마을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번 공략을 해보면 요 가격대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그런 물건들이 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네. 네. 골라서 가실 수 있으실 네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쪽 지역을 잠깐 한번 브리핑을 한번 좋습니다. 해드릴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남편분이 지금 가양 쪽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예, 아내분은 지금 을지로 쪽에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일산 지역을 선택을 하신다면 네. 지금 여기 서해선이 지금 일산역까지 뚫리거든요. 네. 근데 6월 말에 이제 개통입니다. 그래서 오. 이렇게 타고 내려가셔가지고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제 9호선을 타고 가면 바로 가양역으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남편분은 이제 GTX-A가 네. 이제 조만간 개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주염역이나 일산역 아무데나 타셔가지고 여기 대곡역에서부터 바로 GTX-A를 통해 가지고
뭐 서울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게 바로 뚫려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일산이 약간 지금 기대가 있습니다.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네. 실은 일산이 분당에 비해서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km 바운더리에 이제 진 거예요. 네. 근데 서울역에 있었던 어떤 업무 중심지가 실은 우리가 강남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 굉장히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커졌고요. 네. 일산이 상대적으로 이제 멀어진 거죠. 교통망상으로.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GTX A를 통해서 지금 해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산에서는 크게 이쪽 백마역, 마두역 이제 중심의 이쪽 라인과 네. 두 번째 이제 일산역, 주염역 사이에 이쪽 라인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보면 뭐 킨텍스라든지 이쪽에 이제 GTX A 노선이 이쪽에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에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한 학원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해선 혹은 이제 뭐 3호선만 타더라도 을지로까지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쪽에 사연자분이 내 집 마련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아직 여기가 아직 손때가 좀 안 묻었어요. 손때가 안 묻었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제 가수요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투자자들이 혹시 외면한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멀어서 외면을 당했는데 네. 실은 이번에 교통망 호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조만간 이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재건축? 지금 190% 이제 전후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잘만 고른다면 여기 지금 재건축 좀 빨리 진행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딱 투자 적기지 않을까. 좋다. 네, 왜냐면 이런 거는 하방 안정성이 있어요. 네, 재건축은 속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90년대 초중반쯤 이제 다 들어가는 데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30년. 지금 이제 뭐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면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와 기대감이 있어서 진행되는 거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으면서 네. 이쪽 인프라가 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살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서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 지역인데 그게 이제 6월 달에 개통되는 서해선 그리고 GTX A 라인이 이제 올해 이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천지개벽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근데 아직 좋게 보이시는구나. 가격은 안 올랐고. 아니, 정프로님도 귀 팔랑팔랑. 근데 일산은 진짜 살기 좋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저렴해요. 지금 왜냐면 3억, 4억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물이? 네. 그러니까 평수가 좀 작은 것들. 아니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5, 6억 원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대출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평수만 좀 작은 평수로 하신다면 뭐 4억 중반대도 충분히 물건 많거든요. 그래요? 네, 골라서 가실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신혼부부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막 좀 알콩달콩 이렇게 막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니 병인가 이거? 이런 분위기 이렇게 막 내고 싶을 텐데. 네네. 신축? 좀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을까요? 신축에서 좀 근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 괜찮은 거 있을까요? 예, 지금 아까 그 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라서 가실 수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세미정입니다. 네. 세미정님께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정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의 내용을 이제 고민을 들어보고 적합한 지역을 한 두 군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남편분하고 배우자분 그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두 군데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딱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후곡마을의 동양대창 아파트 89제곱미터를 추천드립니다. 후곡마을. 후곡마을 2단지. 네. 동양대창 아파트. 동양대창 아파트. 동양대창 아파트입니다. 대창이요? 예. 그 대창건설이라고 과거에 좀 먹을 거 생각하셨어요. 건설 회사가 있었습니다. 출출하신 것 같은데. 동양대창 아파트. 네네. 네. 여기 근데
89제곱미터, 89? 예, 27평, 6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 좋더라고요. 예. 용적률도 162%밖에 안 되고 현재? 네, 일산역에 바로 붙어 있고요. 방도 3개예요. 네. 네, 방도 3개고 최근 실거래가가 4억 7천. 둘이서 근데 방 3개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옷방이고 아. 하나는 뭐 서재나 아니면은 은밀한 방. 사랑방. 사랑방. 야, 나 둘이서 3방을 어떻게 쓰지? 난 그걸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제가 그 동양대창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세 가지 한 조건을 고려를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동양대창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두 분께서 맞벌이 부부이시기 때문에 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편리한 단지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본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하고 네. 그다음에 사연자분께서 희망하시는 5억에서 6억대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단지라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있고 네. 그리고 올해 서해선이 대곡역에서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단지라서 추천드리는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현재 이 아파트 동양대창 아파트 89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4억 5천에서 5억 5천 사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물대가. 네. 네.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해 보면 4억 5천 이하로 거래된 사례도 있고 해서 잘만 찾는다면 네. 사연자분께서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은 예상됩니다. 네. 저 물건은 가장 고점이 얼마였었어요? 그게 또 중요하죠. 역시 네. 투자의 대가가. 내가 궁금한 네네. 거랑 포인트가 다르네. 뭐가 궁금하셨어요? 나는 좀 이따 물어볼게요. 네. 6.4억인 것 같아요. 6억 4천. 네네네. 6억 6천 7백까지 있었네요. 네. 지금 한 5억 5천 정도? 4억 5천까지. 5천에서 네.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도 있는데 4억 5천에서 한 5억 5천 그래요? 넉넉하게 그 네. 사이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또 떨어지셨대 여기는?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4억대 초반에 사서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저는 그래서 한 4억대 초반으로 사시면 딱 5억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PF가 터지면 네,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네. 두 분 다 전문가분들께서 그 지하철역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 뭐 서해선역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네. 서해선역이라는 게 일산에서 뭐 아마 김포 정도 지났다가 안산 그다음에 당진 등 하여튼 요 정도까지 아마 이어지는 것 같은 네네네, 맞아요. 정확한 네. 라인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면 이 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서해선의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서울 쪽으로 오실 때 혜택 때문에 즉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치면 분당에 그 선이 생기면 분당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왜? 서울역까지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생긴다고 해서 서울역에 있는 그 땅값이 올라가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분당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막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네. 이게 정말 투자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 생긴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저는 강남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강남역까지 바로 이어지는 직통 뭐 생겨.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해선 쪽으로 이어지는 거라면 이분들에게 과연 네. 투자로서의 어떤 그게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서해선이 결국에는 이제 김포공항역까지 바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김포공항역. 네, 거기서부터 이제 9호선 뭐 이런 거요? 마곡이라든지 가양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는 뭐 그런 대중교통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자동차로만 이동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라인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게 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엄청 살기 좋다는 건 다 알아요. 너무 살고 싶어하고. 맞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 지역에서 뭔가 해결하고 서울 도심으로는 그래 한번 거기 있으면 나오기가 싫다고.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진짜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교통이 맞아요. 불편한 게 멀게도 느껴지지만 어떻게 뭐 앉아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갈아타고 그리고 강남 가기도 너무 불편하고. 네.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교통이 생기면 당연히 호재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해결해 주는 교통이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네. 다음 달에 이제 개통될 서해선 거기는 이제 김포공항역에서부터 9호선을 타면 강남까지 직결이 가능하고요. 이제 GTX A가 이제 올해 말 개통. 그럼 이제 서울역까지 바로 20분 만에 가는 거죠. 그 두 개 호재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전 GTX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서울. 서울까지 바로 네. 이렇게 가니까. 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일산 쪽이 저 호재를 받고도 가격이 안 오르면 그러면 이제 아마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하방 안정성. 네, 여기는 하방 안정성이 무조건 있어요. 우리 거기다가, 대표님이 네. 그 동네 계시니까 여론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야 GTX 뚫린데 뭐 서해선 장난 아니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주민들 사이에서 있어요? 네, 주민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호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해선이 작년부터 개통이 된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진 거예요? 미뤄진 건데요. 지금 6월 그 24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의 시기는 좀 다를 수는 네네네. 있지만 어쨌든 올해 상반기 중에 대구까지 개통이 되고요. 일산역까지도 이제 연장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교통 노선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이동을 하기가 편리한데 그렇죠. 네. 특히 일산 고양시하고 김포나 그 인천 쪽, 부천 쪽으로 이 강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서해선이 바로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면서 그 강서 쪽으로 그다음에 부천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후곡마을 같은 경우는 일산역 인근의 후곡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좋은 호재인 거죠. 네, 실은 여의도 접근성도 실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서해선 타고 이제 김포에서?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바로 여의도로 오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갈아타면 되니까. 네. 서울로 이렇게 지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면 네.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선택을 하신다면.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전의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더 가격적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었던. 있죠. 왜냐면 네. 4, 5억대 이제 서울 진입이 가능한 게 없거든요. 거기다 인프라도 굉장히 좋고. 네네. 자 일단 후곡마을 대창 아파트. 네. 저희가 좀 한번 먼저 추천을 좀 해주셨고요. 네. 다음은 어떤 곳입니까? 예, 다음으로 추천드릴 곳은 그 주엽동의 문촌마을 8단지 동아 아파트 89제곱미터를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문촌마을 전문 문촌. 분야가 네. 또 나오십니다. 네. 네, 문촌마을. 문촌마을 8단지 아파트도 후곡마을에 있는 그 동양대창 아파트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네. 하지만 그 동아 아파트가 주엽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산 지역의 그 편리한 인프라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주염역에 붙을수록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3호선 라인으로 바로 이제 뭐 을지로까지 가기 쉽고요. 네. 그리고 약간 GTX 이제 호재가 조금 더 여전히 또 가까울 것 같아요. 킨텍스가 지역이 있는 네네. 그 킨텍스 지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걸어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큰 슈퍼블럭으로 한 2개 정도 이렇게 가면 바로 탈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이 남편분을 위해서 이 아파트에서 지하철 3호선 주요역을 타면 아까 세미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곡역에서 서해선 환승해가지고 가양역까지 바로 출근할 수 있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을지로인데 거기서 타고 바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통 여건 동아 아파트의 교통 여건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가까이 있으면 조금 비싸겠네요. 조금 뭐 5억 4천으로 나오거든요. 실거래가가. 네. 근데 그 매물이 지금 좀 더 최근 올랐죠. 실거래가 확인해 보면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 쌉니다. 네네네. 지금 여기 동아 아파트 89제곱미터도 현재 4억 5천에서 좋네요. 5억 5천 사이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살 수가 맞습니다. 있군요. 의외로 지금 그 동아 아파트가 저평가돼서 조금
아깝기도 해요. 네, 그러네요. 예. 진짜 좋은 위치에 있는데. 아니 근데 왜 89 같은 평수에 1억이나 위아래로 이거 있는 건 뭐 왜 그래요? 비슷할 예. 것 같은데. 그 같은 단지 내 아파트라 하더라도 네. 어느 동이냐, 어느 층이냐, 어느 향이냐, 남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동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뭐 그것도 그 공원을 접한 동이냐, 도로 쪽에 붙어 있는 동이냐, 안쪽에 있는 거냐, 또는 저층이냐, 고층이냐, 중층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주인 마음도 있죠. 네. 플러스. 그 가격엔 뭐 봐라 아니고. 그렇죠. 네. 여기 문촌 8단지 동아 아파트. 뭐 지어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비슷한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아파트와 이제 비슷할 것 같고. 네, 뭐 맞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예전 거라 별로 없나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는 네. 요즘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처럼 그런 커뮤니티는 있지는 않지만 네. 주변이 여기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그 현대백화점이 가까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도 주변에 아, 있고 그래요? 이마트 트레더스 등 그 대형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저 관리비 많이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까? 네. 여기 뭐 지역 발전이 뭐예요? 열병합? 예, 여기는 열병합 발전이 꼼꼼하게 돼서요. 못합니다. 나시네요. 열병합 발전이 하나 돼서 사실 것 같은데 지금. 그 관리비도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난방비도. 네. 왜냐면 이제 아까 그 이자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네.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면 또 이것도 고민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2억 2천을 갖고 계시니까 4억 돈 중반대에서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땐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억 정도 대출 받으시는 거죠? 2억 정도? 네, 2억 5천 정도? 2억 5천 한 3억 정도 이거 대출 리모트 받으시면 뭐야 될 것 그거? 같아요.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해야죠. 3억 받아야 돼. 인테리어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재건축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는 거 네. 요즘에 네. 이런 지금 저기도 30년 된 아파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실 때 다들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세요?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가실 때는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위아래에서 막 뭐라고 안 하세요? 그 보통 관리소 사무소에 그만 좀 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위아래층에 다 양해를 양해 얻고 또 구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서로가 양해를 정도. 하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를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산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저 집을 가면 농물 나와요? 농물? 아 단지마다 차이가 있는데 진짜 나올 수 있죠. 나올 네. 수 있죠. 단지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공용 수도 배관을 1, 2년 그러네. 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녹물 나올 걱정은 없습니다. 네. 녹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요. 우리 아파트는 네, 그럼요. 나오죠. 필터로. 너무 새 빌라만 사셔갖고 모르시죠? 아, 빌라는 무조건 새 빌라. 구축 빌라 안 가거든요. 아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문제도 조금 고민이시래요. 네. 6천만 원 이하가 돼야 뭐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가 좀 낮은 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례 예. 보금자리론 받으시면 됩니다. 이분은. 네. 아. 네. 그거 한시적인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의 이번 달에 소진될 가능성이 빨리 받으셔야 있는데 되는구나. 근데 아마 한 번 더 연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수요 자체가 조금 더 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대출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있으면 빨리 문촌 마을로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근데 여튼 이분이 만약에 이제 정말 월세 내는 거 월세처럼 이게 이자 내는 것도 좀 아깝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일산이라는 선택은 지역적으로는 교통 고려할 때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겠군요, 그죠? 그럼요. 그 저희가 이런 비슷한 상담을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 그 1, 2억을 가졌는데 서울에 그 굉장히 핵심 입지에 사시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실은 이런 분들한테 이런 곳을 권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딱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 지역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 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어떤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한 50%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부동산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또 분명히 또 내려가는 시점이 옵니다. 네. 네. 자본을 조금 모으시기를 제가 좀 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이분은 충분히 이 가격대에 이 아파트들 골라서 사실 수 있는
수준이세요. 그러면은 네. 세미정님이나 우리 대표님 네. 지금 사라 아니면 연말에 사라 내년 초에 사라 그건 네. 알려주셔야죠. 제 판단도 지금 사실은 일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저가 이보다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바닥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내려온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이고 주거 안정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구입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뭐 대체로 잘 해결은 좀 된 것 같습니다만 네.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두 전문가께서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일산 들어가면 네. 다시 못 나오더라. 경기도로 나가면 서울 진입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근데 성우님 진입하셨잖아요. 제가 네. 그거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 남편이랑 둘이 손 꼭 잡고 우리 절약해야 돼. 우리 진짜 힘들어.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서울 들어왔는데. 네. 그 어떻게 경기도권으로 나가면 지금 현실은 부정하기는 좀 힘든데요. 사실은 일산 지역하고 서울 지역의 주택값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서울 지역으로 나가시려면 열심히 저축하고 재테크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하셔서 네. 자산을 늘린 상태에서 서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일산에 오셔서 편안한 지역에서 잘 사시면서 마음 편히 하여튼 그것도 뭐 큰 가치죠. 그다음에 그죠? 열심히 재테크 하셔서 돈 버시면 됩니다. 경기도로 나가면 집 못 산다는 생각 네. 때문에 집을 안 사고 버텨서 우리 정프로님이 근데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 30년 전에 일산이나 마포나 똑같았거든. 강남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다고요. 네.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근데 자 그때 한 번의 선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자들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야 그때 일산 한번 갔더니 지금도 그때도 3억인데 지금도 4억 5천이더라. 야 마포에서는 3억 산 게 30억 됐어. 야 강남은 야 5억 샀던 게 지금 뭐 얼마지?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으시니까 한 번 일산 나가면. 뭐 거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는 오르지 않는 지역이니 다시는 이제 서울 쪽으로 못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그 공포감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건 이제 지금까지의 시기는 좀 그랬었던 거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산이 네. 천지개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분이 네. 지금 전세금이 4억인데 거기 거의 4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을 지금 받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입니다. 지금 저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네. 내일도 아니고 오늘 사실하니까. 바로 연락드리세요. 빨리. 네. 네. 우리 운천마을에 우리 윤치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 사연자분의 고민 해결을 좀 네. 같이 해봤는데, 확실히 일산 그쪽에 그 서해선 그리고 GTX A 노선이요. 그게 굉장히 또 그분들의 일산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줄 수 있는 교통 수단이라고 봅니다. 기대가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올해 이제 다 개통을 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올해 바뀐 일산 저도 한번 찾아가서 문천마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커피 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커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천마을 윤치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3프로 TV의 진심이 담긴 부동산 콘텐츠 집으로가 시즌 1을 네. 마무리하고 왜요? 네.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 시즌 2로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때는 이제 KB 말고 갈아타시는 건가요? 갈아타기 좋은 시절이죠. 네. 네, 진짜 우리 네네. 세미정님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진행의 천재 그리고 또 감성의 어떤 아이콘인 우리 성우님과 같이 해가지고 네. 네. 정말 편안한
네. 방송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위해서 집 팔고 네. 집 사고 했다는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주세요. 살신성인의 그 자세로. 네, 방송을 위해서 네, 모든 그리고 걸 돈도 벌고.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다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네. 네, 시즌 2에서는 정프로님 네, 집 구하기. 맞아. 집 구하기로. 시즌2에서는 진짜 제 집 좀 한번 좀 구해보세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한번 꼭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세미정님. 앞으로 이제 3프로TV 또 다른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고요. 네. 예, 시즌2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